비트코인 조정은 아프지도 않다. 지난 24시간 동안 단지 1986만 달러가 청산됐다. 변동 곡선이 평탄해지고 시장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급상승. 비트코인이 이 기회를 타고 8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잘못된 성전환 정보로 인해 SEC가 역사상 최대의 해킹 사고를 겪은 해커가 체포됐다. SEC는 억울함이 풀렸다. 페이스의 새로운 기준이 충격적으로 발표됐다. 이더리움 이계층 네트워크의 통신 간극이 완전히 해소될 것인가? We're really see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internet be built on-chain, on-base. 태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하여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디지털 쓰나미를 일으킨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재고 24시간 재산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서서히 부유해진다. 10월 18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여기에서 인재가 융합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MFT가 명명한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경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해 가격이 잠시 6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오늘 새벽 2시 25분 66,786.61달러에 도달했을 때 지속적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고까지 비트코인은 67,000달러 위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앤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체 네트워크에서 14억 5,400만 달러가 청산되었고 그중 이더리움이 441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비트코인은 단 1,986만 달러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각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자금 금리가 대체로 연경 01% 이상으로 시장은 일반적으로 매수세가 우세합니다. 비록 조정을 겪었지만 모든 거래소의 12시간 매도 매수 비율은 여전히 50.28%의 미세한 유세로 시장의 매수 감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정은 아프지도 않으며 최근의 회귀와 돌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최근 이렇게 빈번한 조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최근에 높아졌는가? 오늘은 변동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인 비트코인 연환산 실현 변동성을 소개합니다. 실현 변동성은 시장 수익률과 평균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이 값의 상승은 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함을 상징합니다. 옵션에서 미래 리스크를 나타내는 암묵적 변동성과 달리 이 지표는 이미 실현된 가장 진실한 리스크 변화를 측정합니다. 8월 초부터 비트코인의 변동성 곡선이 평탄해지며 변동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시장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고품질 자산에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끌려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변동성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폭 조정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ITF의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분기에 총 순유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14일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하고 유지한 이후로 연속 4일간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순유입은 4억 6,390만 달러였습니다. 단일일 순유입이 가장 많은 것은 블랙록의 아이비트로 3억 9,300만 달러, 그 다음은 피델리티의 FBTC로 단일일 순유입이 1,481만 3,030달러에 달해 그 총 역사적 순유입액은 12억 7,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출시된 지 겨우 9개월이지만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ITF의 관리자산 총액은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ETF는 전통 거래자와 기관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비트코인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수용되고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시장이 뜨거워질 때 자금 유입이 급증했습니다. 강세장이 곧 돌아올 것이라면 이 기회로 가득한 시장으로 돌아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맞이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4시간 코인 시장, 블록체인 시장, 채굴 시장의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3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블록체인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한 미국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현재 승리 확률은 59.9%에 도달하여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보다 약 20%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 QCP 캐피탈은 자체 텔레그램 채널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6만 5천 달러 이상에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트럼프의 승리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측 시장은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증가하는 이유로 그의 암호화폐 정책이 해리스보다 더 친화적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단기간에는 비트코인의 동향이 트럼프의 승리 확률 증가와 확실히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선거의 마지막 20일 동안 이 상관관계가 지속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세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트코인의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수익률이 같은 달 상반기에 2배에 달합니다.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ETP를 제공하는 ETC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은 10%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물 가격은 약 6만 8천 달러로 10% 상승하면 3월에 7만 6,597달러를 초과하는 신기록이 될 것입니다. ETC 그룹은 또한 선거의 영향이 카르다노와 도지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각 18%와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시에 영국의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선거 전 비트코인이 7만 3천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Importantly, that the liquidity cycle has now started. And by liquidity cycle, I mean that there's kind of a global coordinated effort to push stimulus into the monetary systems across the world. Bitcoin, because it's kind of a fixed float asset, deflationary over time, tends to be more of a levered bet on stimulus, right, and on liquidity. So we would expect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Bitcoin to appreciate significantly versus kind of traditional risk-on assets. 미국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7월 21일에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후보인 카마라 해리스가 트럼프와 경쟁하게 된 후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한때 하락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해리스보다 약간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승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해리스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7월의 고점에서 한 차례 급락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되어 최근 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와 포리마켓 플랫폼의 데이터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두 후보의 선거 상황은 여전히 접전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플랫폼 데이터의 정확성은 시간이 지나야 검증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유리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머스크 씨 힘내세요. 올해 1월 9일 SEC의 X 계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적 의미를 지닌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발표되자마자 시장 전체에 충격이 일어나 비트코인 가격이 $1,00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은 더욱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15분 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 정보를 부인하며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 상품의 상장 및 거래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SEC 계정이 도난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인 SEC가 네트워크 보안을 확보하지 못해 이처럼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놀랍습니다. 엘라베마주 에선스 출신의 25세 남성 에릭 카운슬이 미국 SEC 공식 X 계정에 불법으로 침입한 혐의로 ABI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카운슬은 공모에 가담했으며 심각한 신원 도용 및 접근 장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Today, the FBI just arrested a man it claims hacked the SEC's X account, which sent Bitcoin prices surging. 에릭 카운슬은 SIM 카드 스와핑이라는 해킹 기법을 사용하여 SEC 계정의 제어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공격 방법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공격자의 CM 카드로 전송해 이중 인증을 우회하여 불법으로 계정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교한 계획을 통해 카운슬은 SEC X 계정의 접근 코드를 획득하여 공범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공범들은 이 코드를 사용해 X에 비트코인 현물 ITF 승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 SEC도 피할 수 없었던 네트워크 사기, 정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트코인은 $1,000 급등했지만 정정 후에는 $2,000 이상 하락했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요동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0개의 비트코인 ETF를 월스트리트에 상장 승인했습니다. 이들 펀드는 현재 총 자산 관리액이 $635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로 인해 투옥된 해커는 어떤 기분일까요?
상호 연결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는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 공공체인 업계의 신흥 세력 바세가 미래를 주도할 수 있을까? 전 세계 금융이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결제를 실현한 것은 태국이다. 최근 A16G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이스가 올해 가장 뛰어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로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날 유명 데이터 사이트 글래스노드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동으로 2024년 3분기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대로 바세는 목록에 올라 가장 뛰어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의 연계를 다시 한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세 연구팀이 중요한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스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 새로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바세는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로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을 사용하여 주로 이더리움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바세는 많은 사용자와 트레이더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베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제시 폴락에 따르면 베이스의 연구팀은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간 호출 표준인 RIP77555의 개념 증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의 주요 역할은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간의 통신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면 옵티미즘과 아비트룸 같은 주요 레이어2 네트워크 간의 크로스체인 작업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표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러한 주요 체인의 상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So in Q1, we saw 8 times more developers start to build on Base, and we're seeing really rapid growth of the number of users who are also transacting on Base. And like you mentioned, they're doing all sorts of things, from payments to commerce to music to gaming. We're really seeing the next generation of the internet be built on-chain on Base. 바세는 사실 코인베이스의 자회사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금메달 후원에 더해 바세 자체의 뛰어난 기술도 있어 이런 재능 있고 노력하는 시드 선수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바세의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거래량의 40%에서 60%를 차지하며 옵티미즘과 아비트룸을 단숨에 제치고 총 락업량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밀어내는 격으로 바세는 이미 도약을 이룬 듯합니다. 그리고 이 아직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의 레이어2 네트워크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바세가 이번에 발표할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상호 통신이 불가능한 네트워크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준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다른 기준의 제한을 받을 것이며 이 기준은 모두 바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상당히 두렵지 않나요? 바세의 향후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은 초기에 암호화폐에서부터 점점 더 많은 전통 금융기관과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온라인 결제 대기업 페이팔은 지난달 말에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 PUSD를 사용해 최초의 상업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5일 홍콩 증권사 승리증권은 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빅토리 VSG 가상자산 다중전략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이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지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법정 화폐보다 더 안정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 거래 효율성, 가치 보존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 나은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경 간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태국 의 네 번째로 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태국 상업은행 SCB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국 최초의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송금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 라이트네트과 협력하여 제공됩니다. 이 조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더 피빠른 국제 송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도입으로 SCB 고객은 주일, 하루 용후 시간 전 세계에서 송금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태국 은행의 디지털 자산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되어 규제 기준을 준수하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태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SCB를 미래 금융 서비스 분야의 중 요한 참가자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I think Micah in Europe has done a great job for kind of the blockchain industry to give ideas, blockchain/crypto, give ideas of this is what you can and can't do, right? You
you have to be black and white as opposed to gray. Problem in the US right now is that if there's no rules, then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be, if it's black or white, you can't play in the gray. And so I do think it's difficult, but I do think that what regulators should do, and now this is becoming political because it's an election year with crypto regulation. 많은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이러한 국가들이 국제 무역 및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로서 이러한 국가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달러 대체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통화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즉시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으며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의 전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발전과 광범위한 활용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아르헨티나의 스테이블 코인 프리미엄은 30.5%에 달하고 나이지리아는 22.1%에 달하는데 이는 이들 국가의 주민과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자국 통화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 9시까지 BTVS EQXP 채굴기 한정 판매 행사가 자정에 종료됩니다. 1688유로 비트코인 정기 매입은 정말로 좋은 거래입니다. 이는 약 45,000달러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시간의 축제를 놓치지 말고 부의 비밀을 잡으세요. 씩툭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조성자인 윈터뮤트는 고트 토큰의 세 번째 보유자가 되어 총 공급량의 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304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레이어 0는 이더리움 전체 체인 롤업 이니시아 테스트넷에 등장하고 이니시아 인터워븐 스태크를 통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통합으로 이니시아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크로스체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유니스왑은 정식으로 월드체인에 등장하였으며 현재 유니스왑 웹사이트와 지갑을 통해 월드체인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니스왑 V2 또는 V3에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솔는 10월 17일 코인텔레그래프의 디지털 통화의 수익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가 솔란에서 비트코인 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하여 비트코인 보유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